세조는 다시 한번 유자광을 부릅니다. 세조가 유자광에게 작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게릴라처럼 행동하는 부대인 별동대를 맡긴 겁니다. 별동대에는요 5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요. 이 5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명실상부 선봉장 역할을 맡았던 것이죠. 당시에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자 출신의 갑사가 겸사복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직접 부하를 지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전에. 그러니까요. 군대에선 사실 이게 볼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지휘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 노하우나 경력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없을 건데 어떻게 해냈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 1467년 8월 4일 숨막히는 전투 끝에 유자광의 별동대가 포함된 진압군의 압승으로 반란군을 물리칩니다. 와. 3개월 동안 세조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이후 이시의 난에 공을 세운 유자광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제 완전 이제 덫을 줘야죠. 높은 이제는 자리도 높은 주고. 자리. 네. 유자광은 바로 유교의 서자인데 특별히 종군하는 데 작은 공로가 있다 하여 갑자기 병조 정랑에 임명하였다. 자, 유자광이요 지금으로 치면요 국방부 인사 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오품 병조 정랑으로 지금 초고속 승진한 겁니다. 얼자로서 정오품 정랑이 된 사람은요 유자광이 조선 최초입니다. 오. 최초. 문지기에서 유자광의 아킬레스건 같던 신분의 한계를 순식간에 완벽히 뛰어넘고요. 중앙의 요직을 당당하게 차지하게 된 거죠. 야. 자, 그런데요. 신분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유자광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한 명이나 그런 그쪽 윗사람들. 윗사람들. 네, 바로 조선 조정의 신료들이었겠죠. 그들이 유자광의 병조정랑 임명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교수님, 그럼 유자광이 이 공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을 세운 건 공을 세운 거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하려고 하면 뭐 대충 벼슬을 주면 되는데 병조 정랑이라는 그 직책이 갖는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특히 병조 정랑은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직업군인들, 무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양반 사대부들은 도저히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벌떼같이 반대했어요. 와 그러네. 엄청 좀 화났겠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대에 부딪힌 유자광은 이대로 병조 정랑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을까요? 자, 이 위기의 유자광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세조. 세조. 그렇죠. 바로 세조. 세조는요. 능력 있는 사람 세우는데 출신 따지지 않는다 라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유자광의 관직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런 세조의 비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였을까요? 너무 심하게 반대했구나. 그렇죠. 얼자 출신에다가 문과 과거 시험도 치르지 않은 유자광을 왜 관직에 올리냐는 신료들의 비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던 1468년 2월 30살이 된 유자광에게 신료들의 반대를 뒤엎을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꾸 오네요. 유자광이 문과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된 겁니다. 아. 당시에 얼자들은요 절대 문과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네.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조가 유자광을 위한 결실을 연 겁니다. 와. 엄청나네요.
유자강의 얼짜라는 태생 자체를 바꿔줄 수는 없지만 문과 과거 시험으로 신분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없애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경을 봤잖아요. 그쵸. 똑똑하잖아. 그럼 무조건 합격이지. 문장력도 좋고 네. 무조건 합격이죠. 결과는 낙방! 떨었어요? 네. 아니 왜요? 공부를 안 했는가 봐. 떨었지. 유자강이 쓴 답안지는 시험관들에게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해요? 유자강에게 또 한 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억 같은 일 어떻게 일어나지? 분명 시험에서 떨어진 유자광이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바로 세조가 유자광의 답안지를 1등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막무가내요? 대단하다, 진짜. 야, 그러니까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합격자 이름 중에 유자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세조가 낙방자 시험지 가져오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자광의 대책문이 좋은 것 같은데 왜 합격시키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유자광을 문과 1등으로 올려버립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주관식이니까. 너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자광이 세조의 특혜로 별시에서 장원급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유자광이 과거에 합격한 뒤 세조는요. 유자광에게 또다시 엄청난 관직을 내립니다. 아까 몇 품이었죠? 오품. 정오품? 바로 정삼품 병조참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인사담당 국장급입니다. 아니 한 계단도 아니고 두 계단씩 그냥 쭉쭉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렇게 일개 문직이 갑사였던 유자광이 상소문 하나로 시작해 세조의 총애를 받는 젊은 신하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은 세조가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 왜냐면은 다 반대해도 세조만 오케이만 해주면 사랑해주면 끝까지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유자광은 세조의 신임으로 인생 최고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